네, 안녕하세요. 유네리 퍼블리싱의 윤민입니다. 오늘은 2016년 12월 27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에피소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그 천하장사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섹션은 그렇게 분량이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일단 하루에 끝내기는 좀 그렇고 한 이틀 정도에 걸쳐서 진행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목은 The Story of Samson이라고 지었습니다. 네, 이게 실제 그 섹션 제목입니다. 자, 우선 이제 왼쪽에 있는 이미지부터 보실까요?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이제 인터넷에서 이제 뭐 관련 이미지를 좀 이렇게 검색하다가 그 우연히 발견한 좀 재미있는 이미지입니다. 일단 영화 포스터입니다. 1963년에 나온 영화의 포스터인데요. 그 영화 제목이 Hercules, Samson and Ulysses입니다. 네, 전혀 상관이 없는 그 캐릭터들끼리 그 이제 고대 유명한 영웅들이죠.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헐큘리스, 그리고 이제 그 오디세우스에 등장하는 그 율리시스. 그러니까 오디세우스가 율리시스입니다. 같은 사람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샘손. 네, 그래서 이제 뭐 이 영웅들끼리 이렇게 꼭 마치 레슬링 선수처럼 이렇게 팬티 하나씩 입고 이렇게 서로 싸우는 모양이에요. 물론 저는 이 영화를 본 적이 없고요. 이게 그래도 나름대로 그 메트로 골드윈 메이어라고 위에 적혀 있죠. 그러니까 MGM입니다. 네,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큰 곳에서 이제 발표를 했었던 그런 영화인데, 물론 뭐 히트한 것 같진 않고요. 혹시 이 영화 보신 분 계시면은 그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떤 내용이 어떤지. 네, 뭐 사실 아주 궁금하진 않습니다만. 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The life of Samson is given in Judges chapters 13 through 16 inclusive. Careful study will show that the entire account is a cleverly concealed myth which parallels very closely the Greek myth of Hercules. 네, 여기서 지금 또 그리스 신화 Hercules 나오죠. 네. 그 Judges는 이건 Book of Judges, 사사기라는 뜻입니다. 사사기 13에서 16장에 등장하는 삼손의 이야기는 그리스의 헤라클레스 신화와 매우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삼손은 이제 뭐 유대교판 헤라클레스라고 할 수 있죠. 실제로 이들의 이제 삶도 여러모로 이제 비슷한 측면이 많이 있고요. 이제 헤라클레스가 뭐 12가지 과업을 수행했듯이 이제 삼손도 이제 유사한 그런 일들을 합니다. The name Hercules means the glory of Hera, who was the queen of heaven. 자, 이거는 제가 예전에 그 동영상 처음 이제 올리기 시작했을 때 그 이제 헤라클레스를 주제로 한 그 영상을 하나 올린 적이 있습니다. 자, 이게 영어식으로는 이제 Hercules라고 하고 이제 헤라클레스라고도 하거든요. 이 영웅의 이름을. 자, 근데 이제 헤라클레스라는 것이 그 헤라의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그 다음 문장이 나오죠. 여기서 나오죠. Hercules means the glory of Hera. 헤라의 영광이다. 자, 이 헤라 여신은 이제 올림푸스의 여왕이죠. 제우스의 부인. 자, 그런데 왜 그 이제 헤라가 이제 그 남편에 대한 그런 질투심 때문에 이제 그 온갖 수단을 다 동원을 해가지고 헐큘리스 또는 헤라클레스를 이제 죽이려고 이제 길을 썼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헐큘리스가 이제 그 아기 시절부터 굉장히 많은 그런 고생을 합니다. 헤라 때문에. 예. 자, 그런데 막상 본인의 이름은 헤라의 영광이다. 자,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느냐? 제가 예전에 그 동영상에서 다룬 바가 있습니다. 자, 이제 헤라 여신이 이제 헐큘리스에게 계속 삶의 시련을 안겨줌으로써 이제 헐큘리스가 이제 무럭무럭 성장하게 되거든요. 자, 그런 이제 그런 과제들을 다 이겨내고 말이죠. 그 자기의 이제 이제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그걸 다 슬기롭게, 그리고 그 용기, 의지, 그리고 이제 무시무시한 괴력으로 그런 난관들을 다 헤쳐나가죠. 네, 그래서 이제 위대한 영웅이 됐다. 뭐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헤라가 완전히 철천지 원수처럼 여겨지겠지만은 막상 본인의 이름은 헤라의 영광이다. 뭐 이렇게 돼 있다. 그런 얘기를 예전에 아마 그 이제 에피소드 한 20 몇 번 정도 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꽤 오래됐죠. 네. 자, 그래서 여기 두 번째 블랙 포인트에 써 있습니다. 헤라클레스는 천국의 여왕인 헤라의 영광이라는 의미다. In Hebrew, Samson means sun-like. 자, 그리고 이제 삼손이라는 그러면 그 이름은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자, 히브리어로 삼손은 sun-like, 태양과도 같은 이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태양과도 같은 존재다. 이제 그리스의 헤라클레스 또는 헐큘리스도 일종의 태양신 심볼이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뭐 그 스토리를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헤라클레스가 12가지의 과업을 수행을 하죠. 그 12가지의 과업이라는 것이 뭐냐면 그 태양이 한평생 동안 이제 우리 지구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태양이 이제 뭐 크리스마스 딱 지금 때죠. 그 무렵에 이제 이게 태어나가지고 이제 아기 태양이 돼서 계속해서 이렇게 성장을 하잖아요. 12개의 별자리를 거치면서. 그리고 이제 다시 또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을 때 이제 죽죠. 노인이 되어서 죽죠. 늙은 태양이 되죠. 그러니까 아기 태양부터 이제 성년에 이르고, 그 다음에 뭐 중년에 이르고, 그 다음에 이제 결국 노인이 돼서 죽는 이 과정을 그 1년 365일 동안 이제 계속 이제 반복을 하게 되죠. 그죠? 1년 365일을 주기로. 자, 그것을 이제 태양의 일생이라고 비유할 수 있거든요. 자, 근데 이 태양이 이제 우리 지구 관점에서 봤을 때 이렇게 여러 별자리들을, 12별자리들을 이제 대략 한 달 간격으로 이렇게 통과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별자리들이 말하자면 다, 이제 이 영웅이라는 존재, 이게 이제 계속 힘든 시련을 이렇게 내려주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힘든 시련, 힘든 과업을 이제 하나하나씩 그 수행해 가면서, 그 완수해 가면서 이렇게 성장을 하고 그 한 일생을 이렇게 바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헤라클레스가 12가지의 과업을 수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뭐 이제 여기 영화에 나오는 오디세우스 또는 율리시스도 12가지의 과업을 수행했고, 뭐 이런 식으로 이것이 말하자면 모든 영웅들의 뭐 운명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삼손 이야기에 대해서 나오겠지만은 이제 삼손 역시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태양과도 같은 일종의 태양신과 같은 존재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태양 하면은 그것이 이제 곧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도 일종의 태양신이거든요. 말하자면 구세주 캐릭터, 영웅 또는 구세주 캐릭터들을 전부 다 이제 태양신에 해당된다라는 말씀을 예전에 드린 바 있습니다. 예전에 그때 부활절 관련 퀴즈 이제 제가 해설을 하면서 그 수많은 그 고대 전통에 등장하는 구세주에 해당되는 캐릭터들이 전부 다 12월 25일에 태어났다. 뭐 그런 식으로 기록돼 있다라고 그런 말씀 드렸었죠. 자, 그게 뭐냐면 전부 다 태양이라는 뜻이에요. 태양은 다 12월 25일 그때 태어나가지고 이제 아기 태양이 되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성장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과제들을 이제 수행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제 영웅의 운명이다. 삼손도 마찬가지로 그런 운명을 이제 맞게 되고 결국에는 이제 죽게 되죠. Samson is a solar personification and like Hercules performs certain labors consistent with his role. 즉 삼손은 태양을 의인화한 심볼이며, 그러니까 태양을 인간의 형상으로 이렇게 표현했다라는 거죠. 심볼로. 그리스의 헤라클레스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의 과업을 수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The myth was devised evidently when the vernal equinox occurred in Taurus, or at least under the influence of such a concept. 자, 이제 사사기에 등장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리고 이제 삼손의 이야기를 이제 점성학 또는 이제 천문학과 비교해 봤을 때, 이 삼손 신화는 춘분의 황소 자리에서 태양이 뜨던 시절에 쓰여진 것으로 추정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춘분에 이제 태양이 뜨게 되는데, 이게 이제 태양이 뜨는 위치가 매년 같은 것이 아니거든요. 매년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래서 대략 2160년 주기로 그 태양이 어떤 특정 일자, 여기서 이제 춘분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춘분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춘분에 그 태양이 떴을 때 그 배경에 있는 별자리, 그것이 2160년 단위로 이렇게 한 클릭씩 이동을 하게 돼요. 네. 자, 그러니까 이제 원이 360도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하나의 별자리가 그 중에 대략 30도를 차지한다. 이것이 발생하는 이유는 그 지구의 세차 운동 때문입니다. 세차 운동. 그래서 지구가 한 번의 세차 운동을 이렇게 완성하는 데 걸리는 것이 아마 25,920년인가 그렇죠. 제 기억이 맞다라면. 네. 자, 그래서 25,920년마다 이렇게 태양이 뜨는 그 어떤 특정 일자, 춘분에 뜨는 일자에 그 뒤에 있는 배경이 한 바퀴 뺑 돌게 돼요. 네, 그래서 25,920을 12개 별자리니까 12개로 나누면 그게 대략 2160년이 되고, 네, 그런 의미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는 그 춘분, 즉 3월 20일인가요? 네, 그때 태양이 저기 물고기 자리를 배경으로 해서 이렇게 뜨거든요. 네. 자, 하지만 지금부터 2160년 전에는
그 물고기절이 바로 이전의 별자리인 양자리에서 떴고요. 그것보다도 또 2160년 이전에는 황소자리에서 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삼손의 이야기, 지금 여러 가지 이거 딱 끼워 맞춰 봤을 때 황소자리에서 뜨던 시절의 이야기다 라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vernal equinox가 춘분이에요. vernal equinox 또는 뭐 spring equinox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자, 그러니까 황소자리 시대에 그 지어낸 이야기다라는 얘기입니다. It is especially interesting to note that the strength of Samson lay in his 7 locks of hair. 자, 그리고 이제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그 이제 삼손이 이제 천하장사인데요. 그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괴력의 사나이거든요. 자, 그런데 그 괴력은 7개의 가닥으로 난 그의 머리털에서 나온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머리를 왜 뭐 이제 힙합이나 뭐 랩 하는 사람들, 레게 하는 사람들 보면은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따잖아요. 그 여자들처럼. 근데 이제 삼손도 그렇게 이게 따은 머리가 7개 가닥이 나 있었다라고 이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힘이 바로 그 머리카락에서 나온다. 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 심볼릭한 겁니다. 뒤에서 다 설명하겠지만은 삼손은 태양이다라는 점을 이제 항상 유념을 하셔야 돼요. 자, 태양의 힘, 태양의 힘을 상징하는 것이 뭐예요? 그 태양으로부터 뻗어나오는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그 태양 광선이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태양을 그릴 때도 이렇게 동그라미 그려놓고 광선을 이렇게 막 줄 같은 걸로 이렇게 표시하잖아요. 그 광선이 곧 태양의 힘인 거죠. 네. 바로 그 삼손의 머리카락이 그거를 그 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손의 얼굴이 이제 태양이라고 가정하고 그 머리에 나와 있는 삐죽삐죽 나와 있는 7개의 가닥의 머리칼, 그것이 이제 태양 광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이 이제 나옵니다. In classical symbolism, the hair of the sun god represents his rays or powers. 고대 심볼리즘에서 태양신의 머리털은 태양의 광선을 상징한다. 즉 태양의 힘, 태양의 권능, 뭐 이런 것들을 말한다는 거죠. For this reason, the infant sun god, born at the winter solstice, is represented with one lock of hair. 자, 그래서 따라서 동지에 태어난 아기 태양, 네, 동지 그리고 또 뭐 엄밀히 말하면 동지에서 한 3일 지나가지고 이제 크리스마스 그때죠. 그때 태어난 아기 태양. 그때는 이제 아기 태양이니까 아직 태양은 태양이지만 아직 힘이 이렇게 강력하진 않죠. 그래서 아기 태양은 예전에 그 다양한 고대 신화에서 어떻게 묘사를 했냐면은 머리털의 가닥이 삼손, 그 성인이 된 삼손처럼 7개가 나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가닥만 나 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뭐 동상 같은 데도 그런 식으로 묘사가 됐어요. 다음 페이지에서 이미지 보여드릴 겁니다. Its powers or rays increase as it moves from the winter solstice to the summer solstice. 자, 그리고 동지에서 하지에 이르면서 그 힘이 점점점 강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동지 때 태양의 힘이 가장 약하죠. 북반부 기준으로 봤을 때. 자, 그리고 하지 때 제일 강력합니다. 이제 하지 때가 그 인간의 삶에 비유하자라면은 우리가 이제 진짜 육체적으로 가장 건강하고 힘이 센 시절. 뭐 예를 들어서 20대 후반, 30대 초반 뭐 그때가 되는 겁니다. 가장 이제 근육량도 많고 그 힘도 가장 셀 때. 그때가 바로 이제 삼손의 전성기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해 태양의 전성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하지에 이르게 되면은 그 삼손처럼 그 머리털의 가닥이 한 개가 아기 때처럼 한 개가 아니라 이제 무려 7개가 이렇게 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굉장한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자, under these conditions, it will reach the summer solstice in Leo with 7 locks of hair.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 가정이 그 황소 자리에, 그러니까 춘분의 태양이 이제 황소 자리를 배경에 두고 이제 떴다라고 이제 가정을 했잖아요, 그죠? 이 삼손의 이야기가 그때 쓰여졌다. 자, 그렇게 되면은 그 사자 자리 있죠? 사자 자리에서 이제 하지가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하지가 사자 자리에 있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하진날 6월 21일 대략 그때죠. 그때 태양이 사자 자리를 배경에 두고 이렇게 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사자라는 것이 이제 기독교와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사자 자리가 기독교를 상징하는 심볼 중에 하나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제 그 태양이 가장 구세주,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던 그 시점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유다의 사자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 이스라엘의 12가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그 유다 가문의 심볼이 사자죠.
네, 그 얘기는 예전에 어떤 다른 영상에서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써있죠. 네 번째 블랙 포인트 보시면 태양이 사자 자리의 하지에 이르러 그 힘이 막강해지면 최고로 막강해지면 사자의 갈기처럼 일곱 개의 머리털 가닥이 생기게 된다. 자, 우리가 이제 사자, 그 숫사자 보면은 이렇게 갈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털이 굉장히 많이 있죠. 네. 그 삼손도 그 사자처럼 그 완전히 성인이 된 그 숫사자처럼 그 많은 머리털 가닥을 가지고 이제 그 힘을, 그 막강한 힘을 발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뭐 동물의 왕국의 왕도 사자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호랑이가 더 세다라는 말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사자를 그 동물의 왕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거기에 이제 비유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삼손은 태양이고, 그죠? 사자 자리에서 그 최고의 힘을 발휘하게 된다. 진짜 그 으르렁거리는 모든 동물들을 공포에 몰아넣을 수 있는 그런 괴력을 갖고 있는 그 성인 투사자 같은 그런 존재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거는 제가 이제 그 참고로 혹시라도 이제 혼돈이 있을까봐 제가 써놓은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보통 그 별자리, 너 몇 월 며칠생이니? 아, 그래? 그럼 너는 이러이러한 자리구나.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거는 뭐냐면은, 그 태양 별자리라고 해가지고, 이제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3월 20일부터 4월 20일은 무조건 양자리예요. 그때 태어난 사람은. 지금 엄밀히 말해서 그 기간에는 지금 물고기 자리에서 태양이 뜨는데 말이죠. 그 춘분 포함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 태양 별자리에서는 이걸 딱 기준으로 이렇게 고정시켜 놨어요. 아주 옛날 거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일반 태양 별자리에서는 춘분에 태양이 양저리에 뜬다고 가정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위키피디아나 뭐 네이버 이런 데 찾아봐가지고 사자 자리를 찾아보면은 대략 7월 22일부터 8월 22일 그때가 사자 자리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하지만 우리는 지금 이거를 황소 자리를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한 달씩 뒤로 클릭을 해가지고 그게 이제 사자 자리가 대략 하지부터 7월 22일 그 사이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삼손의 이야기에서는 지금 사자 자리에서 하지의 태양이 뜨는 것이 맞습니다. 아이고, 제가 이미지를 좀 구해봤습니다. 자, 이 머리카락이 상징하는 그 가닥이 났다고 했죠. 그걸 이제 상징하는 건데, 자, 왼쪽에 있는 것이 그 고대 이집트의 그 아기 태양이라고 할 수 있는 아기 호루스라고 할 수 있는 하퍼크루티스 신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면은 머리털에 가닥이 이렇게 하나 있어요. 아직 아기이기 때문에. 자, 호루스가 이제 이집트에서는 그 태양신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호루스가 아기였을 당시이기 때문에 할퍼크루티스라는 이름을 가져 있었고, 그래서 머리카락이 하나인 겁니다. 네, 반면, 그 오른쪽 이미지 볼 때마다 너무 웃긴데요. 제가 이제 삼손이 머리카락 7개 나 있는 이미지를 구하려고 좀 찾아봤는데,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 오른쪽은 장성한 태양입니다. 삼손의 힘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그러니까 20, 30대 때. 의학 이미지 어쩔. 이건 뭐 보니까 무슨 성경 공부하는 뭐 만화 뭐 그런 사이트에서 제가 가져온 걸로 기억을 합니다만은. 네. 자, 이게 그래서 어쨌든 약간 무슨 어떤 어른이 아이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만은 지금 오른쪽에 이제 남자가 이제 삼손이 되는 것이고요. 이 왼쪽이 바로 그 데릴라죠. 우리가 보통 삼손 하면은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인물이 또 데릴라죠. 삼손과 데릴라의 이야기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이제 삼손은 뭐 이제 데릴라를 좋아했지만은 이 사실 데릴라는 삼손을 어떻게 해서든 죽이려고 말하자면 일종의 첩자 같은 그런 여인입니다. 그래서 삼손의 그 괴력이 무시무시한 괴력이 어디서 나오는지 나중에 이제 그 비밀을 알아내가지고 그 삼손의 약점을 이제 공격을 해서 이제 죽이게 되죠. 그러니까 죽이려고 이제 모의를 꾸미죠. 엄밀히 말해서 죽인다기보다는 이제 그 힘을 빼앗기 위해서. 그래서 나중에 결국 삼손의 머리카락을 다 잘라내서 이제 노예로 쓰게 되거든요. 하여튼 그런 스토리는 이제 좀 이따 얘기할게요. 자,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이제 가닥이 7개로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뒷부분은 보이지 않지만. 그리고 바로 이것이 태양 광선을 상징하는 것이다. 강력한 태양 광선. 아, 네. 이번 섹션에서는 제가 좀 유머를 좀 시도하는 것 같네요. 계속 찾다 보니까 그 삼손의 이름을 이제
그 차용해가지고 만든 그 탈모 방지 제품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캡처해봤습니다. 왼쪽에 있는 거는 삼손 시크릿이죠. 네. 삼손의 비밀. 그 삼손의 그 머리카락. 뭐 그런 삼손과 같은 그런 머리카락을 유지하는 뭐 방법, 비결, 뭐 그런 제품이 되는 거죠. 탈모 방지 제품입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도 보면은 이제 S자 이렇게 해가지고 삼손 헤어 빌딩 파이버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시 이렇게 뭐 전과 후 뭐 사진도 있고 뭐 그러네요. 네, 삼손과 같은 머리를 그거 유지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하다 보니까 갑자기 생각났는데요. 제가 아주 예전에 한 몇 년 전에 그 인디언들, 그러니까 아메리칸 인디언들 있죠. 그들의 힘이 그 머리카락에서 나온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뭐 연구 결과라기보다는 어쨌든 그런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 글을 올렸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지금 갑자기 떠오른 거라서요. 제가 나중에 찾아가지고 뭐 제 블로그나 우리 카페나 혹시 링크가 있으면은 그 같이 링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예요. 그 미국의 아메리칸 인디언들 있잖아요. 그들도 이제 머리를 일반적으로 다 되게 길게 기르잖아요. 그 약간 현대화된 그런 인디언들 말고 진짜 아직도 그 뭐죠? 보호구역에서 사는 그런 인디언, 오리지널 인디언들. 그들의 힘도 그리고 이제 그들의 아주 동물적인 감각이라든지 뭐 이런 직관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머리카락에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관련된 굉장히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그거 꼭 제가 잊지 않고 링크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삼손 얘기와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슷한 그런 얘기라고 할 수 있겠어요. 예. 자, 제가 그리고 지금 뭐 태양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미지들 지금 또 이제 연말 연시고 해서 이미지를 몇 개 더 찾아봤습니다. 자, 이게 어떤 이미지냐면 그 예전에는 그 이제 달력 있잖아요. 달력. 매해 이제 새로운 달력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달력 이미지에 이와 같이 어떤 할아버지하고 아기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등장하는 그런 이미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자, 이게 뭐냐면은 제가 밑에 이제 제목을 썼습니다만은 새해를 맞아 아기 태양을 세상에 소개하는 늙은 태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늙은 태양이 이제 Father Time이라고 불려요. 이게 정식 명칭이에요. Father Time. 자, Father Time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그 아버지 시간이다. 다시 말해 시간의 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크로노스가 되는 겁니다. 그 크로노스 기억나시죠? 굉장히 뭐 일반 대중 매체에서는 아주 사악한 존재로 이렇게 많이 묘사되고 뭐 악마처럼 묘사되고 세턴이죠. 이게 로마에서는 세턴이고 그리스에서는 크로노스라고 하는데 이 크로노스가 이제 시간의 신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이미지에서도 보듯이 여기 이제 낫이 있죠. 거대한 낫. 그 타로의 그 데스 카드에서도 그 해골 바가지가 낫을 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낫으로 이제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수확해가는 일종의 저승사자처럼. 왜냐하면 시간은 모든 것을 수확해 가기 때문에 그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지는 해예요. 지는 해. The most 굉장히 the ancient god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굉장히 아주 오래된 신이다. 굉장히 나이 많은 신이다. 라는 식으로 이제 그리스 신화에서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크로노스가 이제 올림푸스 신들의 아버지죠. 제우스의 아버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낫을 들고 있고, 물론 이제 그 뭐 영적 신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천사처럼 날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자세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동그란 거, 이것이 뭐냐면 모래시계입니다. 모래시계. 네, 시간을 관장하는 신이니까 모래시계를 항상 들고 다니죠. 자, 그래서 12월에서 11월 달로 새해로 넘어갈 때, 자, 그러니까 이제 대략 동지 크리스마스, 그죠? 그때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늙은 태양은 이제 지고 새로운 태양이 태어나는 겁니다. 그 전 페이지에서 봤었던 그 할퍼 커티스와 같은 그 아기 태양이 이제 태어나는 시점이 바로 이제 1월, 뭐 12월 말 1월 그때가 되는 거예요. 새해를 상징하는 아기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이미지가 굉장히 많길래 조금 몇 개 더 구해봤습니다. 자, 왼쪽 것도 역시 이제 달력이에요. 달력에 나온 이미지예요. Wishing you, 이건 달력이 아니라 무슨 뭐 카드 같은 걸 수도 있겠네요. 뭐 이제 그 연하장 뭐 이런 거. Wishing you a happy new year. 자, 그리고 나서 보면은 왼쪽과 오른쪽에 그 모래시계가 있죠. 예. 그리고 역시 어떤 할아버지, 큰 낯을 든 할아버지하고 꼬마가 어떤 호텔에 체크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체크아웃 하는 거겠죠. 자, 왜냐면 이 할아버지 크로노스의 이제 시대는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이제 자기는 이제 무대에서 퇴장을 하고 이제 아기 태양이 이제 체크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기 태양이 들고 있는 이 수트케이스에 January 1st, 1월 1일이라고 써 있죠. 자, 그리고 이제 배경에 있는 시계는 밤 12시를 가리키고 있고. 그러니까 뭐 대략 12월 31일에서 1월 1일로 넘어가는 그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른쪽도 무슨 연합장 같은 겁니다. Wishing you a happy new year. 자, 그래서 어떤 꼬마 천사 같은 아이가 이렇게 이제 인사를 드리고 있고, 할아버지는 이제 이제 무대에서 퇴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역시 Father Time입니다. 둘 다. 네, 몇 가지 이미지 더 볼까요? A Happy New Year. 역시 비슷한 심볼리즘이죠. 시계는 밤 12시를 가리키고 있고, 이제 수염난 할아버지가 이렇게 이제 큰 낫을 들고 있고, 이제 이게 크로노스, Father Time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왼쪽에서 옛날에는 뭐 그런 얘기 많았잖아요. 그 아기들은 이제 학이 물고 온다고. 네. 학이 이런 천에다가 이렇게 아기를 둘둘 말아서 데려온다. 네. 역시 그런 심볼리즘을 쓰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 아기는 이제 기저귀를 찬 것 같은데 그 한 손에 모래시계를 또 들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 등장한 그 아기 태양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네, 할아버지와 아기가 등장합니다. 해피 뉴 이어. 네, 요즘은 이런 심볼리즘을 이제 달력에서 잘 안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 많이 썼나 봅니다. 자, 지금 보니까 자, 오른쪽 것도 이미지가 되게 흥미롭네요. 저기 보면은 아기가 두르고 있는 천에 1909라고 써 있어요. 1909년. 그러니까 이 카드가 나올 당시에 이제 1909년이 이제 새해였나 봐요. 자, 그리고 이 할아버지는 자세히 보면은 1908년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는 해죠. 그리고 이제 떠오르는 해고. 네, 한번 여러분도 인터넷에서 찾아보세요. 저 같은 경우 어떻게 Father Time Calendar 이런 식으로 이제 구글 이미지에서 검색하니까 이런 많은 이미지들이 나온 거거든요. 자, 어쨌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진도를 이어나가겠습니다. One of the great labors of Hercules was the slaying of the Nemean lion and dressing in its skin. Samson likewise slew a lion and found honey in the carcass. 자, 헤라클레스의 그 12가지 과업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네메아의 사자를 죽이고 그 가죽을 옷으로 걸치는 일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자를 죽인다. 그러니까 사자 자리를 정복한다. 뭐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사자를 죽이고 그 가죽을 입는다는 것은 내가 곧 사자가 된다라는 거죠. 그 이제 사자 자리 때 그 하지의 태양, 그 강력한 그 방선으로 이제 번쩍번쩍거리는 그 태양이 된다라는 그런 것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성경 기록에 따르면 삼손도 사자를 죽이고 그 안에서 꿀을 취하였다. 뭐 이런 식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스토리가 그 헤라클레스 신화에도 나오고 삼손 우화에도 나온다는 얘기죠. 그 구절을 한번 제가 이렇게 그 사사기에서 그 발췌해 봤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자, 맨손이란 뜻이죠.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음같이 찢었으나, 네, 조금 잔인하네요. 그러니까 맨손으로 그 사자를 죽였다는 얘기죠. 마치 염소 잡듯이. 그는 그 행한 일을 부모에게도 고하지 아니하였고, 뭐 어쩌고저쩌고. 네, 그 뒷부분은 중요하지 않고, 그 다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자의 그 죽음에서 뭐 벌떼와 꿀이 발견됐다. 아마 이것도 무슨 어떤 심볼리즘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이 본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The sun reaching Leo, Leo가 사자자리입니다. is robed in the sign of the celestial lion. Its essential dignity according to astrology. 자, 태양이 한여름에 그죠? 사자 자리에 이르게 되면 그 가죽을 의복으로 걸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자의 갈기, 아까 말씀드렸죠. 사자의 갈기는 그 이글거리는 태양을 상징하는 것이다. 자, by the same rule, the carrying away of the gates of Gaza would correspond with the vernal equinox, when the sun breaks away from the captivity of winter. 자, 그리고 성경에 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삼손이 이제 가자 지구, 뭐 이렇게 지금 거기 뭐 맨날 이스라엘이랑 팔레스타인이랑 계속 분쟁 지역이, 그리고 이제 가끔 뉴스에 나오죠. 그 가사의 성문짝들을 빼낸 것은, 그러니까 삼손이 이 거대한 성문을 그냥 쉽게 그냥 띄어서 갖다 버리거든요. 그 이따 이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을 상징하느냐?
태양이 그 아주 추운 겨울로부터 해방되어 춘분에 이른 것을 의미한다. 자, 그러니까 춘분. 이제 태양이 그 12월 25일 동지 때, 크리스마스 때 그때 태어나가지고 이제 그 한동안 이제 아동기를 보내다가 그죠, 유년기를 보내다가 춘분에 이르게 되면 말하자면 10대 후반 뭐 이제 혈기왕성한 그 나이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진짜 힘을 조금씩 발휘하게 되는 그 시점이 되는 거죠. 춘분. 자, 그래서 그때 이 성문짝들을 빼내서 내다 버린 것,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겨울에 그 이제 힘을 쓰지 못하던 그 겨울에 속박되었던 그 시절로부터 탈출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상징한다라고 이제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을 발췌한 것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가사 나오죠. 한 기생을 보고, 근데 삼손이 여자를 좋아했나 왜 기생 얘기가 자주 나와.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혹이 가사 사람에게 고하여 가로되 삼손이 여기 왔다 하매 곧 그를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종용이 하며, 이거 오타 아니라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르기를. 자, 그러니까 이게 그 가사 그쪽 사람들이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필리스타인 블레셋이라고도 하는데 그쪽 사람들이 삼손을 두려워해가지고 계속 죽이려고 하거든요. 헤라클레스도 심지어 자기 태어난 날부터 이제 죽음의 위협을 헤라가 이제 막 계속 죽이려고 했어요. 삼손도 그 주변 사람들이 너무 두려움의 대상이어가지고 너무나도 힘이 세니까 계속 이렇게 막 죽이려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음모를 꾸밉니다. 네, 어쨌든 종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게 서로 이제 그 마을 사람들이 삼손을 죽이려고 하죠.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 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들과 두 설주와 빗장을 빼어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네, 그러니까 상대가 안 돼요. 아무리 워낙 힘이 무심시하기 때문에 그 주민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치밀하게 계획을 짜도 그 괴력 앞에서는 이제 뭐 당할 수가 없다. 뭐 그런 얘기죠. 헤라클레스를 그냥 일반적인 방법으로 죽일 수 없듯이 그런 겁니다. 네, 그래서 방금 전 페이지에서 나왔었던 것을 이제 묘사하는 몇몇 이미지를 구해봤습니다. 자, 맨손으로 사자를 처치하는 헤라클레스와 삼손입니다. 네. 자, 이제 왼쪽이 이제 헤라클레스예요. 자, 보니까 어떤 무슨 뭐 호랑이 또는 이제 표범, 네, 표범 같아 보이죠. 표범 같아 보이는 동물은 이미 죽여서 이제 밟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네메안의 사자. 이거는 그냥 보통 사자와는 달리 어마어마하게 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크고 싸나운 사자인데 그걸 손쉽게 맨손으로 이렇게 제압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은 이제 삼손이에요. 네, 삼손도 역시 이처럼 이렇게 사자를 이렇게 죽이죠. 네, 그래서 그 가죽옷을 두르게 되죠. 네, 사자가 좀 불쌍합니다. 사자 지모미. 자, 그리고 그 사자를 이렇게 길들이는 또는 이제 죽이는 그런 모습을 보다 보니까 이제 타로 카드에도 이와 같은 장면을 연상시키는 그런 카드가 있어서 한번 한번 모아봤습니다. 자, 맨 왼쪽에 있는 것이 이제 라이더 웨이트 카드, 타로 카드에 등장하는 그 메이저 아르카나 8번 카드, 그 스트렝스가 되죠. 자, 힘, 용기, 의지 이런 것들을 이제 상징하는 카드거든요. 여기서 물론 이제 남자가 아니라 여자입니다, 전부. 네. 어떤 그 여자가 이제 사자를 죽이지는 않고 사자를 길들이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그 힘, 용기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죽이지는 않고 그 사자가 나의 의지에 따라서 이제 움직일 수 있도록 말하자면 이제 애완 사자처럼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그런 모습을 이제 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자의 입을 이렇게 막 그 싸나운 입을 막 닫고 있죠. 이게 라이더 웨이트 버전이고요. 근데 중간에 있는 것은 이제 헤르메틱 타로에 나온 겁니다. 이게 제목이 이제 Fortitude라고 조금 다르지만은 어쨌든 같은 의미입니다. 여기서 역시 어떤 여신이 이제 사자를 이렇게 온순하게 이제 길들인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그 헤르메틱 그 타로도 굉장히 이제 에소테릭한 타로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뭐 점을 보거나 뭐 그런 거 말고 우리가 실제로 그 카드 안에 담겨 있는 심볼리즘 그런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헤르메틱 타로나 그 오른쪽에 있는 그 토트 타로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 카드의 제목을 또 부제로 또 Daughter of the Flaming Sword라고 되어 있네요. Flaming Sword. 네, 불타는 검이다. 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죠. 네. 자, 그리고 이제 오른쪽이 이제 앨리스터 크로울리의 토트 타로. 이거는 조금 다릅니다. 조금 의미가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 여기서는 러스트라고 표현을 했어요. 러스트. 어떤 욕망이란 뜻이죠. 근데 역시 그 사자의 심볼리즘이 있고 어떤 여기 나체의 여인이 그 사자에 올라타 있습니다. 그 역시 이 사자라는 그 무시무시한 힘을 이렇게 이제 정복하고 있는 그런 심볼리즘이 되겠죠. 네, 다음 이미지입니다. 지금 가사의 문짝을 마치 주머니 속에 물건을 꺼내듯이 뜯어내가지고 내다 버리는 삼손의 모습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 20대 10대 후반 또는 이제 20대 초반의 삼손이다. 그 시절의 태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때부터 이제 그 괴력을 조금씩 쓰기 시작하죠. 네, 한 페이지만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The Sign of Leo. 지금부터 이제 계속 이 삼손 심볼리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계속 이렇게 점성학, 천문학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직결되어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The sign of Leo is followed by Virgo, the Virgin, which is Delilah. 자, 우리가 이제 이게 별자리 순서대로 이렇게 봤을 때, 자, 이제 사자 자리, 그때 이제 삼손의 힘이 피크에 최고조에 이른 시점이에요. 자, 근데 사자 자리를 지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온 것이 이제 처녀 자리거든요. Virgo. 자, 그래서 이 처녀가 누구냐면은 그 삼손과 데릴라 이야기에 등장하는 데릴라예요. 이 데릴라가 삼손의 힘을 빼앗아 버리죠, 결국에는. 실제로 이제 이 태양은 그 사자 자리 그때 하지가 되고 하지 이후부터는 어떻습니까? 그 힘을 조금씩 잃기 시작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동지가 되면은 완전 노인네가 돼서 이제 다시 죽게 되고 그 다음에 다시 태어나고. 자, 어쨌든 사자 자리 다음부터 이제 힘을 잃기 시작한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처녀 자리가 데릴라가 되는 겁니다. This is the sun's first sign of decreasing light. 이렇게 나오죠. 자, 사자 자리 다음은 Virgo이고 여기서 Virgo는 데릴라. 제가 갖고 있는 그 성경에서는 한글 성경에서는 들릴라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 데릴라라는 말이 좀 더 익숙해서 그냥 데릴라라고 하겠습니다. 자, 하지를 지나 태양이 힘을 조금씩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시기다. 네. 그래서 데릴라가 결국에는 삼손의 힘을 빼앗죠. Delilah therefore, after 3 unsuccessful attempts, discovers the secret of his strength, and at the autumnal equinox cuts off his hair or rays. 자, 그 성경 스토리에 따르면 그 데릴라가 계속해서 삼손을 꼬십니다. 계속 이렇게 애교를 부리면서 당신의 그 엄청난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 건가요? 계속 그 비밀을 알아내려고 이렇게 꼬시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삼손이 처음에는 계속 거짓말을 해요. 나는 뭐 나의 힘이 이러이러한 곳에서 나온다. 자, 그래서 이제 데릴라가 그쪽을 한번 공략을 해봤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여기서 3번 시도했다는 게 중요해요. 3번 시도를 하거든요. 하지만 결국 실패하고 그 다음에 결국 그 비밀을 알아냅니다. 3번의 실패 후에.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삼손의 약점을 파악하기 위해 수를 쓰다가 3차례에 걸쳐 실패한 데릴라는 결국 춘분에 이르러서 그 비밀을 발견하고 그의 머리털을 잘라내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자, 삼손의 힘이 최고에 이르렀던 하지. 자, 그러고 나서 3개월 후가 추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3번에 걸쳐서 그 데릴라가 시도를 한 거예요. 삼손의 힘을 빼앗기 위해. 하지만은 그래도 아직 그 하지 이후부터 이제 태양의 힘이 약해지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 세거든요. 그 추분이 될 때까지는. 그 대략 6월 20일부터 9월 20일까지는 그 태양이 여전히 강렬하죠. 하지만 결국 그 3번의 실패 끝에 그 추분, 그 말하자면 별자리 3번 클릭, 그 후에 비로소 그 비밀을 알아냅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머리털을 딱 잘라내버려요. 자, 여기서 이제 또 흥미로운 게 뭐냐면 여기 지금 본문에는 나오지 않는데 사자 자리, 처녀 자리, 그 다음에 천칭 자리, 그 다음에 이제 정가 자리거든요. 그 3번 이제 추분. 자,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삼손 스토리 그 시대 기준으로 봤을 때 추분이 언제냐면은 추분에는 태양이 그 전갈 자리에서 떠요. 전갈 자리. 근데 이제 전갈이 뭐냐면은 그 쏘잖아요. 이렇게 그 꼬리 같은 걸로. 그 백바이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말하자면 뒤통수를 친다.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결국 어떻습니까? 결국 그 추분에 이르러서 삼손이 그 데릴라에게 배신을 당하는 거죠. 네. 자기는 진짜 그 데릴라를 자신의 연인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예뻐해 줬는데 결국은 데릴라가 뒤통수를 치죠.
그 비밀을 알아내가지고 결국 삼손의 머리를 다 잘라버리죠. 그래서 그때 이제 삼손이 힘을 잃게 되는 겁니다. 그 태양이 진짜로 힘을 잃게 되는 거예요. 정갈하게 쏘여가지고. 그의 머리털을 잘라냈다라고 되어 있죠. 그 구절을 한번 옮겨봤습니다. 그러니까 데릴라가 삼손으로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 힘이 없어졌더라. 네. 그 이전에는 그 3번에 걸쳐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어요. 이렇게 하면은 얘 힘이 약해지겠지. 뭐야 이거 아니네. 삼손이 나에게 거짓말을 했구나. 삼손이 계속 거짓말을 했어요. 3번은. 하지만 결국 4번째에서 결국 그 머리털에서 힘이 나온다라는 거 진실을 알려줘가지고 결국 데릴라가 이렇게 사람을 시켜서 머리를 자르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삼손의 힘을 빼앗아 버린다는 거죠. 배신을 한 거죠, 말하자면. 실제로 이제 이게 나중에 신약 성경에 나오겠지만은 예수님의 12제자 있잖아요. 12제자. 그 12명의 제자도 다 그 하나의 별자리에 해당이 되거든요. 자, 근데 그 정갈자리에 해당되는 그 제자가 유다입니다. 유다 이스카리옷 있죠. 그 나중에 예수님을 배신하게 되는 그 사람. 네, 그래서 이제 정갈자리는 하여튼 뭐 그런 쪽과 좀 연관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정갈자리 태생 모든 분들은 전부 다 이게 배신자다 뭐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이거는 정갈자리의 가장 낮은 의식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갈자리에 태어났다고 하셔서 너무 오해는 없으시기 바래요. 네, 나쁜 건 아닙니다. 정갈자리는 사실 굉장히 모든 별자리들 중에서도 이제 가장 복잡하다고라고는 해요. 그 이해하기 가장 복잡하기 어려운 그런 그 별자리이기도 해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일반 별자리들은 이제 심볼이 하나인데 정갈자리 같은 경우는 심볼이 3개인가 4개인가 그렇죠. 뭐 전갈로 표현되기도 하고 뱀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 연재에서 여러 번 다뤘지만은 독수리로 표현되는 경우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불사조로 표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위로 올라가면 갈수록 이제 높은 의식 수준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근데 전갈 상태에 있는 그 낮은 의식 수준의 그 전갈 자리는 이처럼 이렇게 뒤통수를 칠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가장 높은 경지에 있는 전갈 자리 태생은 그 불사조와도 같은 독수리와 같이 이렇게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Later he is blinded, further to emphasize his loss of power. 자, 그래서 이렇게 머리를 잘려 나가고, 그죠? 이게 태양의 힘을 잃었다는 거예요. 추분에 이르러 가지고 이제 태양 광선이 그 하지에 비해서 훨씬 약해진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고, 그 후 시력까지 잃게 됩니다. 그래서 더더욱 힘을 잃게 된다. 네. 여기서 그 구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잡아 그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자, 그러니까 이제 그 머리카락이 다 잘려 나갔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삼손을 쉽게 이제 이렇게 잡을 수 있어요. 쉽게 이렇게 체포해가지고 이렇게 뭐 밧줄 같은 걸로 묶어 놓을 수 있고 그 상태에서 이제 눈을 뺐다 그러네요, 그죠? 네. 그래서 노줄로 매고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뭐냐면 노예로 이제 부려먹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진짜 태양이 진짜 여러 가지 이제 고난을 시기를 거치게 되는 그런 겁니다. 그런 그 시점이 되겠습니다. 추분부터 동지 때까지 계속 3개월 동안 또 그러는 거죠. 네. 그때는 진짜 태양 힘이 진짜 가장 약한 그 시절이니까. But finally in death, the winter solstice, he destroys the house of the Philistines by bringing down the 2 central columns. 자, 그런데 결국에는 그 삼손이 승리하게 됩니다. 동지에 이르러서 태양이 다시 태어나는 순간, 그죠? 동지에 이르러서 자신을 그렇게 이제 자신의 머리를 잘라버리고 눈을 빼고 이제 노예로 부려먹었던 그 블레셋, 그 필리스타인스, 블레셋의 집을 그쪽의 사원을 2 손으로 이제 무너뜨려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기서 이제 이 블레셋의 사람들 그리고 그 세상은 이제 사악한 곳이에요. 그 사악한 세상에 비유할 수 있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동지에 이르러서 삼손이 다시 조금씩 기력을 되찾으면서 물론 이제 동지가 가장 약한 시점이긴 하지만
있는 진짜 젖먹던 힘까지 다 짜내가지고 그 마지막으로 그 파이널 괴력을 발휘해가지고 이 집을 무너뜨리거든요. 자, 이것이 뭐냐면은 제 생각엔 이래요. 그 이 더러운 세상을 이때 정화시킨 겁니다. 네, 왜냐하면 그리고 그 동지에 지나가지고 새로 태어날 태양을 위해서 새로 태어날 아기 태양을 위해서 이제 말하자면 판을 이렇게 이제 클리어하는 그런 행동이 아닌가 그런 것을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제가 잘 설명을 잘 했는지 모르겠네요. 네. 자, 집을 버틴 그 구조를 한번 옮겨봤습니다. 집을 버틴 두 가운데 기둥을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의지하고 가로되. 자, 그러니까 삼손이 지금 노예 상태로 잡혀 있는 상태에서 진짜 마지막 힘을 내 가지고 이 두 기둥, 블레셋의 집을 지탱하고 있는 두 개의 기둥을 이렇게 각 양쪽 팔에 이렇게 딱 양쪽 어깨에 이렇게 딱 졌어요.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 원하노라 하고 온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힘에 내가 진짜 이렇게 계속 노예를 살 수는 없다. 내가 진짜 너 죽고 나 죽자 라는 심정으로 그죠?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 원하노라. 너 죽고 나 죽자. 나는 이제 더 이상 여한이 없다. 난 어차피 지금 죽어가고 있는 태양이고 나의 수명도 이제 거의 다 했고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은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네. 그래서 결국에는 다 죽습니다. 네. 그 뭐 데릴라도 죽었겠죠. 삼손도 죽고 그리고 삼손 본인도 죽고 자신을 그토록 이제 핍박하고 노예로 부렸었던 그런 이제 사악한 자들까지도 다 함께 이제 그 무너진 건물과 함께 이제 죽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새 태양이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이제 마련된 것이죠. 이것은 그 모든 구세주 캐릭터들이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희생시켜가지고 이제 새로운 세상을 뭐 말하자면 그죠? 이렇게 탄생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하잖아요, 그죠? 과거의 잘못된 것들을 다 씻어내고 그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내기 위해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지난주에 다뤘었던 그러니까 어제죠, 바로 느부갓네살의 꿈에서 등장하는 그 이제 돌멩이 있죠? 그것과 이제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 우상을 무너뜨렸다, 그 돌멩이가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돌멩이가 이제 결국에는 우상을 무너뜨리고 온 세상을 가득 채웠다라고 했잖아요. 그 돌멩이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 의식, 뭐 이제 깨달은 자, 뭐 완벽한 인간. 그것이 그 우상을 옛날 것들을 옛날의 그 잘못된 과거의 것들을 이제 싹 몰아냄으로써 이제 온 세상에다가 진리와 지혜로 가득 채우게 했다. 뭐 그런 것을 의미한다라고 바로 어저께 말씀드렸는데. 삼손이 지금 이 블레셋의 집, 이 타락한 집을 두 기둥을 이렇게 밀쳐가지고 무너뜨리게 한 것도 어떻게 보면은 같은 심볼리즘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제 그 새로운 것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반드시 파괴 작업, 옛날에 잘못된 것들, 이런 것들을 파괴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삼손이 말년에 이르러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이제 또 관련 이미지를 좀 찾아봤습니다. 자, 왼쪽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 왜냐면 삼손이 너무 어려 보여요. 자, 삼손의 머리가닥을, 잠자고 있는 삼손의 머리가닥을 잘라내는 데릴라의 모습입니다. 자, 근데 이게 연인 관계라기보다는 엄마와 아들 같은 그런 이미지, 느낌을 주긴 하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건 뭐 유명한 예술 작품인가 봐요. 자, 그리고 오른쪽은 시력을 잃은 후 노예가 된 삼손이에요. 자, 머리카락을 잘렸을 뿐만 아니라 이제 시력까지 잃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제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아까 보니까 무슨 뭐 맷돌을 돌리는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는 그런 이제 그 형벌을 이제 받고 있는 모습이죠. 자, 그러니까 완전히 그 기력이 다한 태양을 상징한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거의 완전히 삼손이 이제 죽음 직전에 이처럼 그 마지막 남아있는 힘을 어떻게 보면 이제 태양의 일생에서 봤을 때는 이제 노인네 태양이죠. 그 상태에서 이렇게 기둥을 무너뜨림으로써 자기를 핍박했던 모든 자들과 함께 죽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두 손으로 블레셋의 기둥을 무너뜨리는 삼손이다. 아기 태양의 등장을 위해 낡은 세상을 파괴한다는 의미라고 볼 수도 있다.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간단하게 이제 삼손의 이야기, 삼손이 이제 어떤 식으로 어떤 성장을 해가지고
삼손이라는 존재가 이제 태양을 상징하는 것이다. 1년 365일을 주기로 매년 태어나고 매년 그 중순에 이제 괴력을 발휘했다가 또 연말에 또 죽는 이 순환을 가정하는 이 순환을 반복하는 그 태양의 심볼리즘이다 라는 그런 설명을 드렸고요. 내일은 아마 이 삼손이라는 존재가 이제 어떻게 구세주의 개념과 어떻게 관련이 있느냐를 중점적으로 한번 다뤄볼 예정입니다. 일단 네, 항상 그 새로운 섹션을 시작할 때는 제가 좀 버벅대는 경향이 있는데요. 좀 양해해 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이제 내일 그 삼손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